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문제집 바로 센수학이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센수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수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99%의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수학학습 습관이나 문제에 대한 태도가 키워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바꿔야겠죠. 그 바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지공학 박사 김성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고 인지공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을 때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성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도 하면서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현장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센수학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문제집 바로 센수학이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센수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수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99%의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수학학습 습관이나 문제에 대한 태도가 키워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똑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성적은 뚝뚝 떨어진다면 바로 바꿔야겠죠. 그 바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수학은 바로 대표적인 유형서예요. 자, 문제집 표지에도 딱 유형으로 꽉 수학 잡는 센 녀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형서라고 하는 건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연속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을 배우게 되면 그 문제들을 쭉 연습하고 그 다음 문제 유형들을 쭉 연습하고 이런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게 바로 유형서입니다. 이런 유형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유형별 학습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유형별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 유형별 학습과 비유형별 학습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 학습은 여러 개의 문제들이 같은 풀이 방법으로 쑥쑥쑥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문제를 풀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 유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유형서가 아닌 비유형서, 비유형별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마다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 때마다 서로 다른 유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또 어떻게 풀어야 돼?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유형별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생각해 놓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쭉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별 그리고 비유형별 학습이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예측을 보게 되면 유형별 학습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60점 정도의 자신의 성적을 예측을 했고, 비유형별 학습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20점 정도밖에 예측을 못했어요.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문제를 풀고 2번, 3번, 4번, 5번은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푼 방식대로 별 생각 없이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면 됩니다. 하지만 비유형별 문제집 같은 경우는 문제의 유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매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쑥쑥 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구나, 곱셈공식 이렇게 하는구나, 쑥쑥 공부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문제집이 어떤 편집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성적은 유형별 학습보다 비유형별 학습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를 풀었지만 머리를 한 번밖에 안 쓴 거예요. 1번 문제를 풀 때 같은 유형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생각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방금 풀었던 방식 그대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푸니까 이 문제들이 쑥 풀리는 기분 좋은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 머리는 안 쓴 겁니다. 당연히 공부할 때 머리를 팍팍 써야겠죠. 그래야지만 성적이 올라오니까요. 이때 머리를 쓴다라는 건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떠올리는 인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최신 학습 이론에 따르면 이 인출이 학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형별 학습은 이 인출 횟수가 굉장히 적은 학습법입니다. 반면에 비유형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 때 이 5개 문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 문제를 풀 때마다 또 다른 인출을 해야 돼요. 1번 유형의 문제가 여기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머릿속에는 다른 문제 푸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유형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날라갔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이 또 나온다고 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형별 학습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즉 인추를 많이 동반하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서 비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이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비유형별로 공부하는 게 우리 아이가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 아이는 무조건 비유형별로 공부하는 게 좋겠네? 그럼 센수학 문제를 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실게요. 유형별 학습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자신의 성적이 높게 예측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비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은 자신은 수학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부가 그냥 성과만을 목표로 해서 비유형별로 공부한다면 이 친구들은 수학이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수학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까지 우리가 헤아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아이들은 유형별 학습으로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비유형별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성향, 성적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다른 조합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없는 우리 아이, 혹은 아직은 수학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이, 혹은 수학에는 흥미가 없는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좋은 정보,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좋은 정보와 아주 좋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선 또 다른 논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2017년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의 공부 마음, 즉 학습 심리와 실제 성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합한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쓴 논문입니다. 제 박사 논문인데요. 박사 논문에서 제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했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조합, 그러니까 유형별 공부와 비유형별 공부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섞는 게 아이들에게 최적화된가, 이런 것들을 밝혀낸 연구였습니다. 자, 제가 연구한 것은 유형별과 비유형별을 모두 5가지 조합으로 묶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연구 결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낮거나 수학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수학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유형별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유형별로 공부하면 문제가 쑥쑥 풀린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먹게 됩니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공부의 효과만을 위해서 막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수학 공부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수학 할만하네?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제법 쑥쑥 풀리네? 이런 경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자신감도 높아지게 되고 수학 실력도 높아지게 되고 흥미도 높아지게 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친구들은 100% 비유형별로 공부하면 돼요. 자, 보세요. 똑같은 센 수학을 문제 번호 순서대로 푼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형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 번호 순서가 꼭 문제 푸는 순서가 될 필요는 없겠죠. 바로 이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문제집이지만 문제를 가로로 푸는 거예요. 가로로 풀게 되면 1번 유형의 대표 유형을 풀고 그 다음 2번 유형의 대표, 3번 대표 유형, 4번 대표 유형, 그 다음에 유사 유형들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유사 유형 하나 더 풀게 되면 이게 유형서이기는 하지만 비유형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문제집을 푸는 순서만 달리한다고 해도 유형별로 공부해야 되는 문제집이 비유형서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순간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자, 만약에 자신감은 높은데 수학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혹은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껴서 공부를 억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유형별로 공부하는 비중을 좀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낮춰본다면 비유형별로 공부를 하는 거를 좀 줄여주고 대신에 유형별로 공부하는 거 좀 늘려주겠죠. 자, 지금처럼 두 문제는 유형별로 풀고 그 다음 옆에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가 4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에 2개만 풀고 밑에 있는 문제는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문제씩은 유형별로 풀었고 나머지 같은 유형에 있는 문제들이 각각
각각 2문제씩 남아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다시 비유형별로 이와 같이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비율과 비유형별로 문제 푸는 비율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냐, 자신감이 없냐, 흥미가 높냐, 흥미가 낮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비율은 달리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자신감이 좀 낮거나 수학 실력은 좀 높아, 그런 경우에는 유형별로 문제 푸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신감이 낮으니까 이 자신감을 먼저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자신감은 공부에 있어서는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기효능감은 성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유형별 학습과 비유형별 학습이 있었습니다. 이 유형별 학습은 아이들에게 공부가 쑥쑥 잘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공부 습관을 갖게 해주고, 실제로 공부를 하지만 머리를 안 쓰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 복습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반면에 비유형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는 극대화가 되지만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느낌을 좀 덜 갖게 되거나 수학이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부 방법을 적절하게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후기를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같이 눌러주신 다음에 고정 댓글에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신청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수학학습 로드맵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과 아주 실용적인 내용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